현금 흐름 심화편 13강.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 왜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요? 12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인데도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조정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3강에서는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운전자본입니다. 운전자본. 회계를 처음 공부하면 이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잡한 공식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회사가 장사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도 늘었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운전자본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가게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먼저 물건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재고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사는 분명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내 현금은 여러 곳에 묶여 있습니다. 물건에 묶여 있습니다. 재고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에도 묶여 있습니다. 기업도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 필요한 돈, 이 돈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운전자본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회사가 매일 장사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 묶어두어야 하는 돈. 우선 이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현금이 부족할까요? 이번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문이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재료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원재료를 사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생산량도 늘려야 합니다. 재고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커질수록 먼저 들어가는 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현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현금이 여러 곳에 묶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운전자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채권입니다. 먼저 매출채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강에서도 배웠습니다. 매출채권은 쉽게 말해서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돈은 70억 원입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억 원은 매출 채권입니다. 여기서 현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1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70억 원입니다. 30억 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돈이 거래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하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돈이 늘어난다. 그래서 현금이 묶인다. 이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자산입니다. 이번에는 재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를 사야 합니다. 원재료를 사는 순간 실제 현금이 나갑니다. 공장도 돌려야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바로 팔리지 않습니다.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현금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 현금이 제품의 모습으로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재고로 바뀌어서 창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팔리면 다시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리기 전까지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계속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가?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입 채무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매입 채무입니다. 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값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재료는 오늘 받았습니다. 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은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이것이 매입 채무입니다. 현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재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당분간 회사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두 가지와 반대입니다. 천천히 세 가지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납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금이 묶입니다. 재고가 늘어납니다. 제품과 원재료에 돈이 묶입니다. 그래서 역시 현금이 묶입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가 늘어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장은 회사에 현금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이해하면 운전 자본이 훨씬 쉽게 보입니다.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 왜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요? 이제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 왜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의 돈이 사업 과정에 더 많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재고에 들어간 돈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업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직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본 증가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부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본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운전자본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원재료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재고도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운전 자본이 늘었는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 늘었는가?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인 것인가? 또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매출 채권이 증가한 것인가? 같은 증가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전에서는 증가 속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기업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이 1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을 확인해 보니 5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매출은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은 돈은 50% 증가했습니다. 뭔가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보다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아닌가? 거래처에서 돈을 늦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매출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재고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팔리는 속도보다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가?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합니다.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 그리고 매출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 이렇게 비교하면 기업 안에서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업은 돈이 잘 회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업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돈을 비교적 빠르게 받습니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재고도 지나치게 쌓이지 않습니다. 들어온 현금으로 다시 원재료를 삽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판매합니다. 판매한 돈을 다시 회수합니다. 현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기업 안에서 잘 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매출 채권에 계속 묶입니다. 재고에도 계속 묶입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이익이 있어도 회사의 실제 현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 단순히 이익만 볼 때보다 기업을 한 단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13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본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매일 장사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 묶어두어야 하는 돈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현금이 묶입니다. 두 번째, 재고 자산. 돈을 사용해서 원재료와 제품을 준비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역시 현금이 묶입니다. 세 번째, 매입 채무. 원재료는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입니다.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왜 증가했는가? 정상적인 성장 때문인가? 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판매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이익이 늘어도 운전자본에 돈이 묶이면 현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이익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판매한 돈을 실제 현금으로 잘 회수합니다. 그 현금으로 다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합니다. 이익이 현금으로 돌아오고 그 현금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이것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4강.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왜 위험할까요? 13강에서는 운전 자본이 증가하면 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4강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항목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어려운 회계 용어처럼 들리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돈이 매출 채권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실적만 보면 아주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그대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오늘 14강에서는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매출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매출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는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올해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80억 원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매출은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온 돈은 80억 원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현금도 똑같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출 채권이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 실제 현금 유입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매출 채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2,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판매 규모가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매출 채권이 증가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10%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50% 증가했습니다. 50%입니다.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은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 증가 속도보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늦게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돈을 나중에 받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품을 많이 판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나빠져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 하나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은 결국 받아야 돈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은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왜 자산일까요? 앞으로 받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받기로 했던 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매출이 기록됐습니다. 그 매출을 바탕으로 이익도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된 좋은 실적과 실제 회사의 현금 사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채권이라는 숫자를 볼 때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을 실제로 제대로 받고 있는가?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함께 보십시오. 매출 채권의 이상 신호를 찾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합니다. 매년 좋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출 채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 해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판매한 돈이 실제 현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모습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매출이 성장하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상대적으로 훨씬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빨리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받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판매하면 평균 2달 정도 뒤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3달이 걸립니다. 조금 지나니 4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5달이 걸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현금이 거래처에 더 오래 묶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그동안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다. 원재료도 구입해야 합니다. 공장도 운영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은 계속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현금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볼 때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되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성장 기업일수록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부분은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기업을 발견하면 투자자는 기대하기 쉽습니다. 매출 100% 성장, 영업이익 급증, 사상 최대 실적, 이런 숫자를 보면 기업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실제 현금도 들어오고 있는가? 매출 채권만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볼 때는 성장의 속도만큼 성장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기업은 매출이 성장합니다.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은 판매한 돈을 결국 제대로 회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성장합니다. 투자자는 4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영업이익, 세 번째 매출 채권, 네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4가지 숫자가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 볼 때보다 기업의 실적을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은 팔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출 채권까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그 돈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가? 기업은 장부에 매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다. 원재료를 사야 합니다. 공장과 설비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4강에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매출은 장부에만 찍히는 매출이 아닙니다. 결국 현금으로 회수되는 매출입니다.